자, 오늘은 3D 프로그램 그 모델링으로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게임 그래픽 소스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그 방법만, 어떤 스킬적인 부분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원론적으로 왜 얘가 이렇게 제작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학생 시절에 그런 식으로 그냥 툴들의 영상이나 기능들을 찾아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 때 그냥 이 기능이면 좋겠구나라고 그냥 기능 위주의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가서는 기초적인 그 이해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어떤 학습이라는 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초 지식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해하고 뭔가 그 위에다 층을 쌓는 거랑 층을 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시 복습해서 기초적인 것을 대입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꽤 많은 차이가 나고 더 포텐이 터져서 더 높은 어떤 이해도가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기초적인 거를 하고 가는 사람이 느려 보이지만 추후에는 어떤 할증이 붙듯이 더 높은 결과물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D 프로그램도 사실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가 2D 쪽에서 그래픽을 좀 해보신 분은 벡터 방식이랑 픽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픽셀 방식은 포토샵이 있고요.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3D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그 모델링 데이터들은 벡터 방식을 기본으로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는 그 좌표에 점과 선을 다 어떤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여기 유니티 게임 쪽이니까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할 건데 유니티 안에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유모델러를 따로 설치를 한 겁니다. 본인이 마야나 맥스든 어찌됐든 그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로우폴로 그냥 간단히 해볼 거니까. 자, 벡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배터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어떤 2차원 수학에서 이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박스가 아니죠. 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요 각 면에 끝점에 모서리 4개가 있고 요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 4개가 모여서 이런 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벡터 방식은 이 사각형들 간의 거리 비율 있죠. 이 점들 끝에 앵커라고 하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점들의 거리상의 비율을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 선분들의 각도값을 기억을 해놓거든요. 컴퓨터상에서. 그러면 이 벡터 방식이 가지는 이점은 뭐냐? 이 점들 간의 거리를 비율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여도 그 비율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미지에 깨짐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수학적으로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2배고 얘와 얘 사이가 뭐 0.5배다라고 하면 그 계산으로 그냥 계속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아무리 축소하거나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도가 유지가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그러냐면 우리가 폰트를 쓰잖아요. 그럼 폰트가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걔들도 그 폰트마다 가지는 어떤 꺾이는 정도 혹은 이 선들 간의 거리를 이미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폰트를 아무리 늘리거나 아무리 줄여도 얘가 막 뭉개지거나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픽셀 방식은 어떤 거냐?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뭐 점과 점 사이 뭐 이런 값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화면당 하나의 픽셀에 어느 좌표에 무슨 세기에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평면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백에 있던 좌표 값의 점을 이동시키다 보면 원래는 100백에 뿌려져야 되는 점들이 만약 50개로 준다 하면 2개였던 점이 하나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데이터 유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축소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자, 그럼 장단점은 뭐냐? 벡터는 아까 말했던 대로 확대 축소함에 있어서 비율상의 어떤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가볍고 언제든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얘는 계속 풀어주면 되니까. 하지만 픽셀 방식으로 하면 이미지가 고정값이기 때문에 내가 디바이스를 바꾸거나 어떤 플랫폼을 바꾸면 혹은 이미지 자체를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면 사람이 그걸 수동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유실이 없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하지만 픽셀 방식이 훨씬 화려하고, 왜냐면 점마다 데이터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훨씬 화려하고 더 고해상도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더 적절해요. 대신에 단순하고 뭔가 위치값을 가져야 되는 값에서는 벡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3D 프로그램은 벡터 방식을 따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2D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와 3D의 이 모델링의 벡터는 뭐가 다르냐면, 2D는 일단 기본적으로 2D라는 것 자체가 2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밖에 없어요. 깊이가 없다는 뜻인데, 얘는 3차원이에요. 그래서 3D죠. 그러면 XYZ 좌표값을 전부 벡터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그러면 무조건 벡터 방식만 따르냐? 그러진 않아요. 모델링 자체는 벡터를 따르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할 모델링 외에 UV라고 하는 이 텍스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종이 인형으로 외부를 이렇게 그냥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같은 걸로 그냥 입체적으로 만약 호랑이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종이 표면이 그대로 보이겠죠. 그러면 호랑이의 모양을 가진 그냥 종이 인형의 그 부피를 가진 종이 인형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3D가 리얼하지 않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그 껍질을 다시 덮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껍질은 픽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D는 픽셀과 벡터 방식을 둘 다 따른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단 간단한 모델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뭐 간단히 무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칼.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간단히 만들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칼 같은 거를 하나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요 아이는 지금 좌표상의 어떤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미지 유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하지만 3D 쪽은 아시다시피 스케일 값이 있어서 1을 기본으로 해야 정비율이라는 걸 얘가 기억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늘려주셨다면 그 값을 초기화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초기화해 주셔야 얘가 원본이라고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포팅하거나 하면, 만약에 1.8배로 포팅을 하면 걔가 1.8배 부풀려서 포팅돼 있다고 하고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좌표 값으로 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마찬가지인데, 일러스트레이터 보시면 내가 작업하는 영역 외에 나머지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작업하는 공간에서, 이 전체적인 공간에서 0점은 있어요. 모든 좌표가 0이 되는 그 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그 자리를 000으로 맞춰주시면 세팅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만약에 익스포트를 하면 이제 모델링 값만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테리얼을 통해서 여기다 매테리얼이라는 걸 넣어줬는데, 자, 매테리얼은 뭐냐? 예를 들어 같은 흰색의 어떤 물건이 있다고 쳐도 나무 재질의 흰색인 물건이 있고, 혹은 뭐 흰색인데 플라스틱인데도 흰색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 강철이라든지 또 흰색이 종이라든지. 자, 우리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재질이, 아, 쟤는 종이구나, 이런 거. 그건 왜 그래요? 표면이 가지는 그 특유의 어떤 반사도라든지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색상이라도 만약에 내가 매테리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매테리얼을 줬지만 그런 식으로 표면에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를 매테리얼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얘를
그림을 통해서 표면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 모델링 데이터는 얘의 부피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의 그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D에서는 UV라고 해요. XYZ가 아니라 UV로 두 개의 좌표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텍스처 맵은 이제 3D가 아니라 2D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3D 프로그램인데 왜 2D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하나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텍스처를 만들 때는 이 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 끝나잖아요. 얘네들 얘도 보면 사각형이고 사각형이고 사각형 이런 식으로 다 면이 하나씩 있죠. 자, 그럼 얘네는 평면인 거예요. 결국은 평면이 모여서 3D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각 평면에다가 하나씩 다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다 붙여주면 얘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UV라는 텍스처를 저장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UV가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도 UV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자,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볼까요? 면을 제가 선택을 해도 UV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특정 명령을 통해서 UV를 이렇게 생성해주면 요 아이를 지금 요 제가 모델링한 거 있죠? 요 아이를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자,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 면을 고르면 여기 체크가 되죠. 지금 이 면을 고르면 여기 체크가 되죠. 그 말은 지금 이 3D 값의 어떤 이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평면적으로 옮겨놨다. 그래서 요 UV 값을 가지고 가셔야 추가적으로 어떤 3D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데이터랑 2D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게임에서 보는 그런 어떤 멋있는 무기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평면상에서 만약에 제가 UV를 이렇게 겹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2D 값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같은 면에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랑 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UV를 펴실 때는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물론 UV도 더 이거 섬세하게 펴야 하지만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펴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한 장 여기 있죠.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한 장으로 인식합니다. 해서 요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UV까지 다 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야 다른 데서 불러올 수 있겠죠. 지브러시라는 곳에 가서 노멀맵을 만들 거예요. 근데 노멀맵도 어찌됐든 텍스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를 통해서 한번 밖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오브제 있죠? 익스포트. 자, 방금 유모델러에서 만든 그 모델링을 지브러시로 임포트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방금 만든 그대로 다 있죠. 자, 그러면 방금 모델링을 다 끝냈는데 왜 지브러시를 쓰느냐? 자, 일단 방금 한 모델링은 로우폴이라고 해서 그 버텍스나 엣지, 점이나 선 같은 애들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충분히 마우스로 제어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정도의 어떤 로우폴이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한 표현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마치 레고 같은 걸로 사람을 표현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왜냐면 레고는 각져 있고 되게 단순화된 건데 사람은 되게 리얼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게임에 대한 특수성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미 만들어진 애를 그냥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뭐 예를 들어서 3D 뭐 어떤 이펙트 같은 거 나오면 데이터로 이미 충분히 좋은 컴퓨터에서 만든 다음에 걔를 컴퓨터 안에서 촬영해서 그 촬영본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상 쪽은.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컴퓨터의 어떤 그 성능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게임은 실제로 내가 플레이를 하면 캐릭터가 내 플레이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 말은 얘는
플레이어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되게 다양한 컴퓨터 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플랫폼을 딱 맞출 수가 없고 그 유저들의 평균값을 내서 어느 정도 낮은 어떤 소스를 가지고 높은 프레임을 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런 낮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멀맵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노멀맵은 뭐냐면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디바이드를 막 올리면 자 아까는 폴리곤이 막 몇 개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디바이드를 올리는 순간 폴리곤이 76,000개, 아까는 100개도 안 됐었거든요. 보세요. 30만 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델링이 엄청 섬세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컬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지금 아까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그 되게 박스 블럭스러운 그 느낌에서 이런 표현들이 됐을까요? 지금 보면 막 차륵처럼 엄청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는 점이 여기에 막 4개 이렇게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요 하나하나가 다 점이에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4개였는데 요 박스 하나가 4개죠. 지금 30만 개의 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4개짜리 점을 연산하는 게 빠를까요? 30만 개짜리 연산하는 게 빠를까요? 4개짜리가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보여지는 건 얘가 훨씬 더 리얼하잖아요. 그러면 2개의 장점을 가지면 좋겠네. 그래서 나온 게 노멀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얘가 가지는 이 데이터 지금 현재 빗을 받아서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빗을 따라서 30만 개가 받는 빗은 훨씬 부드럽게 보이겠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아까 그 로우폴 데이터에다가 위에다 그냥 눈속임으로 입히는 기술을 노멀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단순히 그림뿐만 아니라 이 빛이 비치는 방향, 이 부드러운 느낌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스컬핑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스컬핑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 자체는 엄청 높은 하이폴 이제 모델링이 된 건데 모델링은 노멀맵을 추출하기 위해서만 쓰고 얘는 실제로 게임 데이터에서 쓰이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좋은 눈속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껍데기로만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이 하이폴 데이터 모델링을 OBJ로 추출을 해서 서브스탠스에서 한번 노멀맵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와서 얘는 각종 UV 맵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와서 아까 만들어놨던 모델링 요거 보이시죠? 그대로 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엔진 안에서 UV 폈던 것까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브러쉬에서 아까 만든 그 하이폴 데이터를 이 위에다 씌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여기 했죠. 자, 여기서 자, 베이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스컬핑을 아까 조금 과하게 해서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자, 여기 아까 지브러쉬에서 엄청 했던 그 정도로 그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얘의 데이터 이 모델링 기반은 로우폴로 돼 있어요. 그냥 빗을 받는 그 데이터인 노멀맵 소스만 지금 이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느낌 요거 들어갔던 것들은 들어가고 데이터 자체는 이렇게 가볍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엔진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아까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엔진 안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안에다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맵
베이스 컬러 집어넣고요. 들어왔죠? 그 다음에 메탈릭 광택 넣고요. 여기까지는 별 차이 없죠. 하지만 이제 노멀 맵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자, 울퉁불퉁한 거 그대로 들어왔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델링 자체는 아까 그 각져 있던 로우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울퉁불퉁한 요거 있죠. 얘가 실제로 얘가 울퉁불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평면적이죠. 지금 신기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다? 노멀맵이라는 걸 아까 만들어서 노멀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 평면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거든요. 얘가 울퉁불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빛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마치 진짜 구멍이 있는 것처럼 빛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좀 게임 쪽 요 그래픽에서 신기한 부분인데 현실에선 좀 없는 개념이죠. 현실에선 평면에다가 아무리 눈속임으로 저렇게 그려도 빛을 갖다 대면 결국 평면이기 때문에 저렇게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게임상에서 노멀맵은 그 빛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평면에다가 노멀맵으로 그냥 눈속임을 넣었지만 빛을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보세요. 평면이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자체는 얘가 이 로우폴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점만 기억하면 컴퓨터에서 연산 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의 어떤 번거로움은 있었죠. 노멀맵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충분히 훨씬 높은 등급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소스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노멀맵이라는 것도 어떤 그 저 표면에 그려지는 UV 맵의 일종이고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없는 개념인 그 입체적인 빛의 그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노멀맵이나 혹은 3D 입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스킬적인 부분만 계속 습득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라는 의문에서 계속 해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시면 작업하시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제가 설명할 거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 혹은 이런 게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첫 스타트의 스텝으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